지금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하여튼 불확실한 면은 있는 거는 맞죠. 네. 그 올 초에는 아주 많이 떨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었는데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또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부동산 그 억제 정책을 아주 강하게 펼치면서 그거 외에 또 돈 벌 방법이 뭐가 있냐. 월급 근로소득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필수죠. 왜냐하면 은행 예금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뭐 나의 노후를 대비하겠다 생각을 하면 뭐 내년에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겠다. 그런 경우는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인 목돈 마련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뭐 습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투자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든다 보는데 나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겠다 생각한다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주식만이 거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저는 처음 시작하셨으면 그리고 또는 과거에 했다가 이제 그만뒀다가 다시 하시는 거면 2, 3년 동안은 내가 거기서 습관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돈 벌겠다가 아니고 습관을 만들겠다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계속 관찰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2, 3년 정도 해서 내가 습관을 만들고 이걸 평생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주가가 높다는 이유로 안 할 이유는 없죠. 네. 근데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벌고자 이제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선택하는 건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버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다. 네. 중국의 케이스를 봐도 지난 10년간의 그 데이터를 보면 개인 투자자의 90%가 돈을 잃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중국은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가 보네요. 그런 주장들이죠. 예. 그 예전에 어떤 대형 증권사에서 계좌를 한번 까본 적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까보니까 대충 그런 결과가 나와요. 대충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게 10%는 채 안 되는 것 같다. 5%는 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에 들어와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안 할 거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에 주가가 뭐 떨어졌다가 저점 대비 30% 50% 올라갔다 그러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고 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욕망의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다음에 또 주가 올라오고 나면 또 그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훨씬 더 내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습관을 잘 만드는 노력을 어쨌든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뭐 바닥에서 뭐 따블 올라갔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번은 생길 건데 그때마다 돈 잃고 나올 거냐라는 겁니다. 내 욕망을 없애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마다 돈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돈 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습관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2, 3년간을 한번 이거는 공부도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제 공부도 되고.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도 되고, 그리고 나의 시각도 많이 넓혀주고.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도 70대, 80대를 만나도 주식 좀 하시죠라고 합니다. 전체 투자 자산의 5%만 하세요. 5%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저도 지금 젊은이는 아니지만 예전 젊은이 왜 내가 주식을 해야 돼? 뭐 이런 말씀하시죠. 그 손주하고 앉으셔가지고요, 뭐 학교는 공부는 잘하니, 회사는 취직은 하냐, 결혼은 애는 이런 말씀하시면 그냥 다음부터는 안 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테슬라를 샀는데 어떻게 할머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렇죠. 멋있는 분 같고. 네, 내가 스스로 이제 주식을 안 하면 갈수록 내가 좁혀져 가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본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이걸로 이제 갈수록 나의 시야가 좁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대화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의 인간관계에도 갈수록 좁혀져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돈 번다 생각 안 하고 한 2, 3년 하겠다. 습관 만들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게 돈에 관심이 없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든 벌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야, 이런 게 관심이 간 거예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여기저기 유튜브 몇 개 본 거밖에 없어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식 투자하다가 아, 이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 5G라고 하는 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지?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 거지?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쭉 찾아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과정이 저는 주식 투자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습관이 잡혀 있는 거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행동하면 그냥 크게 손실 안 보고 이 길로 가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 방에 당장 한 방에 유튜브 몇 개 보고 뭐 어디서 종목 하는 거 보고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무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2, 3년간은 뭐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 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좀 그 뭔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식으로 원칙에 맞는 투자. 근데 뭐 그 돈의 규모라는 각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은 돈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전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훈련인 거죠. 실전이 되려 그러면 내한테 의미 있는 돈이어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또 그 말씀 들어보니 우리 왜 골프 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프 실력이 빨리 늘려면 가서 내기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으면 막 잠 못 자고 억울해가지고 집중이 돼가지고 실력이 팍팍 는다고. 그런 논리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밤잠 못 자면서까지 뭐 물론 주가 지수 전반이 떨어지고 금융이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느냐면 내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인데 이 돈 없어도 나는 견딜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그 투자 금액을 처음에 저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 돈 없이 2, 3년 동안 잃고 이 돈 잃고 2, 3년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가령 1,000만 원이다 치면 거기다 곱하기 3천만 원. 근데 내일 당장 떨어지기 시작해서 30%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가 지수가 한 30% 떨어지고 나면 한 1, 2년 지나면 회복해요. 네. 이번에는 불과 뭐 한 두 달이었지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가 잃고 버텨낼 수 있는 시간, 뭐 한 1, 2년 버텨낼 수 있는 시간, 그 돈이 1,000만 원이라는 거의 3배 정도로 계산을 해서 그걸로 투자를 해야지 내가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일 수가 있어요. 작은 돈으로 하면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잃어봤자 뭐 몇천 원, 뭐 재미도 없고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큰 어른들이거든요. 아이들 소꿉놀이 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진짜 실전이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긴장하고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지만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내 삶에 의미 있는 흔적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겠네요, 진짜.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쌀 때, 코로나 이후 3, 4월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내가 주식 체질인가 봐. 내가 특기가 있나 봐. 이러면서 이게 좀 무리한 행동들을 할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자만심을 갖게 되고. 네, 처음에는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반성도 하고, 내가 이런 거는 조심해야지 그런 걸 이제 꼼꼼하게 쓰고 하는 사람들. 이게 복귀죠. 주식도 저는 복귀를 바둑처럼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걸 했을까? 그 전에 내가 번 거를 내 실력이라고 내가 오판을 냈구나. 사실 주식에서 버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세상이 그렇게 가서 그런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운칠기삼. 내 실력은 한 30%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올라갔다고 자기가 야 이거 자존감 너무 올라가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복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자기가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심리 상태 보통 왜 잘 되다 보면은 뭐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더 무리한 배팅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안 되면 또 그냥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진짜 비관하게 이 심리를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뭐 우리 상무님은 개인적으로 뭐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나요? 처음엔 다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비슷한 흔히 말하는 데자뷰라고 하죠. 네. 기시감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이런 느낌 있었던 것 같다. 언제쯤. 그때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었지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 아니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견뎌내니까 결국은 돌아갔더라. 이런 주식들은 뭐 이런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가령 전쟁이 났다. 어느 장군을 따라갈 것이냐. 이기고 있는 장군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뭐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이겼다고 미래도 이긴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게 과거에 이긴 게 그냥 우연에 의해서인 것만은 그런 건 아니죠. 뭔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과거의 실적에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과거를 실적을 만들어 갈 때까지는 내가 스스로 나를 관찰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요거는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거죠. 주위에 이렇게 사심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식은 커뮤니티 문화에 출발하거든요. 원래 주식은 살롱 문화고 원래 주식은 커피하우스에서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괜찮아 해봐 이렇게도 시작해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론을 해서 하는 거죠. 옆에서 누가 그러고 있으면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저쪽에서 그거 아니네. 이 사람은 좀 많아. 이런 식의 그런 문화가 서양의 주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양에서는 그런 식의 문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혼자서 유튜브 보고 종목 고르고 그래서 그래 나 이거 살 거야 라고 혼자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 빠져 있는 건 토론이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주입식 교육 받아가지고 정답만 찾으려고 하고 우리 머리는 맨날 정답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요즘 여기가 좀 잘 맞추는 것 같아. 뭐 요 리딩방 이런 식으로 계속 정답만 찾아가는데 주식은 그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은 주식 잘하는 애들 보면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좋은 고등학교 전부 다 토론식. 그러니까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종목을 뭐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뭐 요트 클럽이니 뭐니 이런 이제 사적인 클럽들을 통해서 종목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강해요. 여전히 그래서 이 주식은 크게 하는 사람들 서양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클럽 문화고 살롱 문화고 그런 문화인 거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런 뭐 살롱에만 앉아가지고 뭐 시가 피우면서 이렇게 누가 주식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뭐 서로 토론하고 이런 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내가 요즘 지난번에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좀 과도하게 흥분해 있나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나 스스로 진짜 내가 철저하게 내 스스로를 관리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 이거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중국이나 한국 이런 여러 나라들 개인 투자자들의 대다수는 하여튼 돈을 잃는 어떤 이제까지의 패턴을 보였는데 미국은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미국이 그렇지 않은가? 원인은 미국은 모르는 사람이 그걸 배워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돈을 처음부터 불려주기 시작한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펀드 문화, 그 다음에 PB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들이 직접 투자로 가기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해야 우리의 부를 늘리는 거 아니냐.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계속 해왔죠.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전문가에 의존하는 시장에서 많이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요? 옛날에 펀드 하다가 지금은 다 ETF인데 ETF는 내가 직접 사는 거지. 이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전문가가 운용을 하도록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 논리죠. 월스트리트 자기한테 좋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한테 맡기세요. 1년에 2%씩 스스로 뗍니다. 뭐 이런 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2008년 금융위기 겪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되는 거 아니다. 쟤들도 똑같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 2000년부터 이제 뭐 그 뱅가드 펀드의 존 보글 회장이 책도 써가면서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마라. 그냥 인덱스 해라. 뭐 이게 ETF 하라는 건데, 괜히 그거 수수료 주고 왜 그러냐. 걔들도 그냥 주가 지수보다 결코 잘하지 못한다. 주가 지수보다 잘하는 애들은 1년에 한 15%, 20%가 채 안 나온다. 80%는 주가 지수보다 못하니까 그냥 주가 지수에 투자해라. 그래서 뱅가드는 인덱스 펀드, 지금 ETF죠. 이런 걸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도 대거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 이런 흔히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펀드 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시장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도 많이 합니다. 이거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심리에 따라서 훅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ETF가 대형 사고를 칠 거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훨씬 더 안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번에도 주가가 폭락했을 때 사실 개인들이 이걸 더 사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들의 부는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부채가 많습니다. 미국 같으면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토론하고 뭐 상담하고 이거는 뭐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게 꼭 뭐 저기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전문가에 대한 불신만 더 커져버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뭐 그거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건 좋은데, 그게 옛날 방식으로 전문가한테 돈을 맡기셔야 됩니다. 펀드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요즘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해요. 그렇죠. 왜냐면 데이터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도 뉴스 나왔지만은 그 액티브 펀드들의 그 많은 숫자가 비중이 그 전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펼쳐지는 거죠? 전문가들이고 뭐 어떤 건 구조적인 어떤 제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내일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모르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주식시장보다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가중평균에서 시가총 가중평균을 해가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치죠. 누구는 근데 이게 다들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올라가 있고 어떤 건 더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들도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 가중해서 보니까 요만큼 올라가 있더라라는 건데, 요게 이제 특히나 소수의 종목이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소수의 종목을 잘 편입한 쪽만 이게 주가가 올라가 있겠죠. 근데 성과가 이제 그 액티브 펀드가 일반적인 시장만큼도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아주 많이 성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수수료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수수료만큼. 예, 펀드 매니저도 이런 작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냥 시장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게 잘못되거나 뭐 크게 잘 될 일도 없지만 크게 잘못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는 진짜 저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맡겼는데, 실제로 펀드들은 집단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이 인덱스 중심으로 종목을 편입하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수수료만큼은 깎여 나가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그냥 했으면 수수료는 안 냈겠네. 이게 존 보글 회장이 옛날부터도 하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려다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 선을 따라가거든요. 이 선을 따라가고. 왜냐하면 다들 직장인이에요. 그렇죠. 네. 시간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게 한두 해, 뭐 10년은 괜찮았지만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그런 직장인들이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져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 지수 상승만큼 수수료 정도 미달하는 그런 펀드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쟤들이 전문가인가? 왜 우리가 쟤들한테 수수료를 주지? 이런 의문들을 자꾸 낳고 하는 그런 거였죠. 근데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상황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거는 다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 펀드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ETF인데 액티브 ETF.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ETF는 그냥 우리가 요거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딱 붙여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제 수수료를 확 낮춰버린 거죠. 괜히 우리가 전문가니까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수수료 많이 받고 딱 붙여놓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딱 붙여놓거든요. 이야기해놓고 수수료 조금 받고 가는 게 ETF인데 그 ETF 중에서 일부는 또 우리가요 ETF처럼 하는데요. 다들 ETF를 원하시니까 저희가 ETF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은 그렇죠. 뭐 애플, 뭐 저기 테슬라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무조건 성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수보다. 그런 펀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ETF도 이 정도면 얼만큼 온 거 아닌가. 사람들이 새로운,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야, ETF 사다 보니까 애플, 테슬라를 못 샀네. 조금밖에 못 샀네. 그걸 한번 사볼까?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ETF는 기계라고 보면 기계와 사람 사이의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갖고 싶은 거. 네. 종목. 그렇죠. 터미네이터처럼 기계와 사람 사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번씩은 기계가 이겨요. 네. 그러면 인간은 또 기계 약점 우리 알잖아요. 어릴 때 오락실에서 오락해 보면 요거 어디 약점 있는지 우리 알거든요.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또 인간들이 기계를 제치고 가는 또 이런 국면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하여튼 이 주식시장도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서 예, 계속 그 어떤 흐름, 문화, 트렌드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면서 이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여튼 뭐 상무님 말씀 들으니까 주식 이 투자를 한다는 게 이 자체가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네요.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서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식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주식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